안녕하세요, 스트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모르는 분들 중 코인베이스가 심하게 떨어진 거와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인 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조정행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매수 특집으로 어떤 난리가 났으며 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도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저리 말을 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우선 박상기의 난이 뭔지 모르는 암호화폐 뉴비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최고의 거래소는 업비트였습니다. 즉 지금 바이낸스의 위치를 업비트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암호화폐는 정말 진심이었고 전세계 투기 세력들도 모두 업비트로 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 전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뉴스로 뜨면서 이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1년 정도는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슈였고 당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갔던 게 3천 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있었던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SEC는 미국 증권 거래소인데요. 여기서 바이낸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까지 기소를 하면서 어제는 바이낸스가 이슈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이제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SEC가 암호화폐를 거의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FTX 폭락 사태를 보고 사실은 이 사태가 바이낸스와 FTX 간의 싸움이라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FTX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한 세기 3위 정도 거래소였는데 2위는 코인베이스고 1위는 바이낸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SEC의 샘 행크먼인가? 아무튼 이 CEO가 좀 좌우정평한테 약간 좀 공격적인 언사를 많이 했었고 그것을 본 바이낸스에서 FTX 죽이기를 하면서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았나 FTX가 바이낸스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성범차오 자체가 암호화폐 킹이고 이 사람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에서 아무튼 하고 있기 때문에 SEC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진짜 엄청난 것들을 들고 와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FTX 복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오늘부로 그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아무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SEC 수장이고 게리 갠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어떤 암호화폐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이 사람의 논리는 현재의 암호화폐는 증권이고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거는 바이낸스가 조금 더 부패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많고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만큼 그런 문제는 적지만 그래도 증권을 거래를 하고 있다. 즉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코인베이스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인정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한 번에 발행을 한 거죠. 어떤 회사가 증권이 사실 현재 암호화폐가 좀 증권과 좀 유사한 부분은 살짝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자기 전기세를 내서 채굴을 하면서 그러니까 즉 자기 어떤 체납성이 낮아지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하고 채굴을 하는데 현재 뭐 솔라나나 아니면은 뭐 에이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번에 발행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번에 발행을 하면서 그 회사가 한 번에 돈을 싹 쓸어 모으거든요.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권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SEC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EC가
어떤 암호화폐에 제재를 가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질을 알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POW, 즉 Proof of Work라고 하는, 즉 채굴을 통해서 내 전기세를 내 가지고 암호화폐를 얻는 것을 POW라고 하는데,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은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코인들은 앞에 보시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옛날 이더리움은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딱 보면은 기준을 잡으면은 좀 쉬운데요. 1.0은 비트코인과 유사하게도 이더리움 재단에서 한 번에 발행을 해서 암호화폐를 얻지 못했고 각자 채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동일했었는데, 이더리움이 2.0이 되면서 POS가 되면서, 채굴 방식이 POW에서 POS가 되면서 이제 프루브 오브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제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POS면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POS랑 유사한 디포스, 그 다음에 PBFT 같은 화폐들은 다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한 번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이건 증권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도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지금 위험해서 판매하고 예전처럼 뭐 테더나 아니면 BUSD 같은 그런 암호화폐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바이낸스에서는 BUSD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타겟으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테더 같은 경우도 좀 공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테더는 좀 약간 제재 대상 중에 하나여가지고 상당히 좀 암호화폐 씬에서는 긴장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달러나 원화나 아니면은 어떤 화폐로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규제 대상이 되면은 암호화폐 씬에서는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을 봤었을 때는 가장 안전한 거는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할 거면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고, 암호화폐를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떠나는 게 맞겠죠. 알트코인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너무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는 거죠. SEC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면은 정말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은 바이낸스 이런 곳에서 뭐 알트코인들이 모조리 상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래소가 또 나타나겠지만은 최소한 미국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만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SEC와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암호화폐 계의 구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과 언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